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국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조국 사태 만든 문 사과 한마디에 남 탓 10마디, 중앙일보는 만시지탄 조국 사태 나라 제자리 정기 대길, 동아일보는 나쁜 선례 남긴 조국 사태 갈라진 사회 상처입인 민심, 한국경신문은 조국 파동이 남긴 과제 이제부터가 더 중요하다. 매일경제신문은 조국 사태 이젠 국민 통합이다. 문화일보는 문 코드 오기 안 버리면 정권도 나라도 더 불행해진다. 문화일보는 조국 수사 흔들림 없이 하는 것이 윤석열 검찰 책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둘러싸고 광화문 태극기 부대와 서초동 조국 사수대가 격돌했습니다. 양 진영이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검찰 개혁을 내세웠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반대 세력은 조국을 퇴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총원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 지지율은 하락했고 자유한국당은 예전의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권력을 지키느냐 빼앗느냐는 이전 투구의 상황이었습니다. 조국은 사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명분을 내세우며 공수처 설치 등 패스트트랙 입법을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결국 문재인 정부를 지키고 반대 세력을 단죄하는 도구로 사용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국 사태의 더 깊은 본질은 여야,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부패 구조를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동반 성장한 물욕주의에 모두가 빠져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빈부격차와 양극화의 원인에 외면하면서 상층 권력 투쟁에만 매몰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자들은 부패 구조를 외면한 채 마치 자신들이 지지하는 권력 상층을 고난받는 지도자나 메시아로 포장하는 그런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자사 특목 관련해서 문화일보는 학교 선택권 말살한 자사고 특목고 폐지 말상 제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논리라면 자사고나 특목고를 가지 못하는 그런 학생들, 일반고로 가는 학생들은 당연히 더 선택권이 없는 것이죠. 경제와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경제선방이라는 청와대, 기업들의 생존위기 아우성 안 들리나 해서 저성장과 규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수치를 놓고는 서로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다. 먼저 성장 목표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대외적인 여건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장률을 둘러싼 논쟁은 아전인수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양진영 모두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무감각하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일 덮친 태풍, 위로할 땐 위로하는 성숙함 보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누리꾼의 일본에 대한 정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일본 지역주의 한반도 침략과 지배 탓에 한일의 그 역사적 관계는 좋지 않습니다. 거기다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더 악화됐죠. 그러나 국가 대 국가, 특히 일본 제국주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내 구구 세력들과 보통의 일본 국민을 한 통속으로 보고 판단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국민의 56%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평화헌법 구조개혁을 통한 군국주의 부활을 반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도 일본 극우 세력들에 비해서는 일본 국민들의 다수가 평화지향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누리꾼들이 일본에 대한 지진이나 이번처럼 태풍 피해에 대해 정오를 드러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연현상은 한국도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좌파와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국정 곳곳에서 먹잇감 찾아 악착같이 이익 챙기는 좌파들 제목 사설에서 지원금을 독식한다든가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지원금이나 권력에 부역한 이유로 전문성도 없는 낙하산 인사가 공기업에 내려가는 거 당연히 비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상관없는 일입니다. 원칙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권을 좌파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좌파에 대한 이해가 당연히 없거나 부족한 그런 입장의 사설 제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남북관계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월드컵 예선전은 왜 못 보고 돼지열병 피해는 왜 당하나, 한국경신문은 월드컵 축구 예선전 생떼 부리는 북과 무슨 교류 협력하겠나 라면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남북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것을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날씨처럼 변동합니다. 지난 70년 넘는 시간 동안 반복된 현상입니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초기 국면에서 남북 화해를 확인했지만 그 이후 최근까지 한국이 미국 입장을 전적으로 대변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남한은 한미동맹에 예속되어 있고 북미 간 협상에서 아무런 역할이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과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미래 불안감 드러낸 문전성 씨 이민 설명회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 같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이민을 떠나려고 한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는 이민의 역사입니다. 이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루어집니다. 한국 사람들도 수백만 명이 해외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이민을 떠나는 것이죠. 만약 지금 이민 가는 사람들이 반시장 반기업 정책 때문이라면 모두 이민 가는 사람이 기업인들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이민 사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문재인 정부 정책이 반시장 반기업 정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도 최근 이 삼성을 방문한다든가 재벌 총수를 만난다든가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 정책 우선순위를 보더라도 알 수 있습니다. 기업 관련 산경신문은 기업 유턴 이끌어낼 3종 세트 지원 서둘러야 한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세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이 세 가지 3종 세트를 좀 주장하고 있는데요. 해외로 나간 기업이 다시 돌아오는 게 과연 옳은 정책인가? 아니면 그것이 과연 그렇게 쉬운 일인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에서 수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현지 투자가 한국 경제에 나쁜 일인가? 이것도 역시 판단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히려 현재 해외 투자는 미국 트럼프 정권의 보호무역 정책에 의한 한국 재벌 대기업에 대한 현지 투자 압박, 이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제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 3종 세트는 해외로 나가 있는 기업의 유턴보다는 국내 기업들이 현재 요구하는 내용 아닌가? 솔직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건강보험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건보 재정 더 늦기 전에 수술해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지금 20조 원인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2023년에 1조 원으로 줄어든다. 현행법상 보험료율 상한선이 8%인데 OECD 회원국 평균 건보 보험료는 12 내지 13%다. 우리가 낮다. 보험료도 올려야 된다. 그런 뉘앙스로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요. 건강보험 기금이 줄어든 이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보험료율이 낮다는 점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민간 의료자원, 제약자원에 의한 과잉진료와 과잉처방에 따른 과잉지출 문제, 이것을 중요하게 또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또 보험료를 말하면서 부자들에 대한 보험료 상한액을 폐지하지 않는 것, 역시 이것도 지적해야 할 문제이고, 나아가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책, 이거 당연히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돼지열병 관련해서 매일경제신문은 4주간 헛다리 짚다 골든타임 놓친 돼지열병 방역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감염 멧돼지 사체에 접촉한 다른 야생동물들이 바이러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간과하고 있다. 방역 관리 업무를 농식품부로 이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방역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관리 업무 일원화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 없이는 이것이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열병, 병원체, 취약한 공장형 축산을 그대로 두고서 이런 식의 미온적인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